어쨌든 실제로도 속초 쪽 수산시장 영상을 올렸다 하면 바가지 달하는 악플이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할 만큼 인식이 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술 포함 10만원 정도에 실컷 먹더라고요. 또 한 군데 가볼만한 회센터로는 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소개하자면 바가지도 흑백도 전혀 없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거기가 어디냐?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속초의 대포항을 둘러보고 소개드렸죠. 이어서 제가 찾아간 곳은 냉면집입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속초하면 역시 또 함흥냉면이죠. 우선 수육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매콤달콤한 명태회 무침 척 얹어서 고기 부드럽게 잘 삶았네요. 그리고 가볍게 만두도 한 판 주문했습니다. 옆에서 직접 빚고 계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냉면도 나왔네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보기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아요. 전분 함량이 높아 질겅질겅할 만큼 탄력있는 면이 함흥냉면의 특징이죠. 결국 요 명태회 무침 맛이 함흥냉면 맛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적당히 달큰한 게 아주 맛있었네요. 참, 여기가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함흥냉면집이라고 합니다. 금방 빚어서 바로 쪄낸 만두 역시 너무 좋았고요. 반쯤 먹다가 육수를 부어 물냉면 모드로 전환. 사실 속초에서 냉면은 어딜 가도 평타 이상은 하는 듯해요.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추천드려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찾아간 곳은 속초의 또 다른 작은 어항 설악항입니다. 이름처럼 설악산 입구 설악동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호 이름이 써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선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회를 먹을 겁니다. 원래 여행은 먹기 위해 하는 주의라서. 그럼 뭐가 있나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가자미들입니다. 다양한 가자미류는 단연 동해안을 대표하는 생선이죠. 이건 배가 노란색을 띠는 참가자미입니다. 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주로 손바닥만한 걸 뼈째 썰어 먹는 소위 새꼬시가 인기인데 이렇게 썰어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가자미입니다. 옆에 바구니에도 요게 많네요. 찾기 어렵지 않고 값도 비싸지 않아 동해안에서 추천드리는 횟감 중 하나입니다. 여기도 가자미입니다. 이건 기름 가자미네요.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가장 저렴한 가자미입니다. 이쪽 지역 바닷가 항구에 나가보면 위판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생선이 바로 요겁니다. 주로 반찬용 선어로 많이 유통되며 물회 재료로도 많이 쓰여요. 동해안 지역 사람들이 이래저래 가장 즐겨 먹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싸면서도 맛 좋은 생선이라는 거. 기름가자미가 가장 저렴한 횟감이라면 이건 가장 비싼 횟감입니다. 바로 이시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줄가자미예요. 등에 난 거친 돌기가 특징이죠. 이게 상어 껍질과 비슷하다 하여 일어명은 사메가레인데 우리나라에선 이시갈이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역시 뼈째 썰어 먹는 방식이 인기인데 파사삭 깨지는 듯한 독특한 식감도 재밌고 맛도 아주 달고 기름져서 별미로 취급되며 비싸게 팔립니다. 특히 이렇게 큰 건 킬로그램당 15만원 정도는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꽂힌 건 그 옆에 털개입니다. 지금은 저 정도가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거보단 작은 것들이 오히려 나은 시기예요. 가자미들이 정말 많죠. 꼭 그렇게 다 가자미여야만 속이 우려는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생선 소개할게요. 앞서 여긴 직접 잡아온 생선들을 많이 판다고 했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광어나 우럭 같은 기본 품목들은 양식이 좀 있지만 다른 곳들보다 자연산 생선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많이 보이는 건 청어입니다. 역시 동해안의 대표적인 횟감 중 하나죠. 청어는 얼마씩 해요? 네. 2마리 10,000원? 청어는 지금도 맛이 괜찮습니다. 이게 화로회로 먹으면 느낌이 또 달라요. 기름진 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청어도 추천. 도시에서도 흔한 양식 광어 우럭보단 산지에선 이런 걸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 수조에 보이는 건 이면수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새치라고도 해요. 역시 산지에선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도 횟감이 된다는 거예요. 구이로나 먹던 이면수어를 회로 먹다니 다소 생소하죠. 이거 은근 기름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등가시치네요. 강원도 방어는 꼬랑치입니다. 이것도 지금 드셔보실 만한 횟감이고요. 쫀득쫀득 찰진 식감이 특징인 깔끔한 맛의 흰살 생선입니다. 우럭이네요. 이건 양식이고 일단 비추합니다. 양식이라서 비추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여긴 또 좀 특이하게 생긴 생선이 있네요. 이건 개구리 꺽정이란 녀석이에요. 역시 비추입니다. 맛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너무 못생겨서 그러냐고요? 이만하면 귀엽죠. 그리고 우리 거울을 좀 봅시다. 특이하게 생긴 생선들이 많죠. 여기 보이는 건 순서대로 삼색이, 대구회대, 얼룩개도라치입니다. 특히 요건 예전엔 정말 상잡어였는데 사촌인 궤도라치가 전복치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타니 덩달아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삼식이. 삼식이 정확한 이름은 삼색이죠. 이것도 비추천이고 가숭어입니다. 이건 이제 철이 지났으니 비추천이에요. 아무래도 맛이 덜하고 지금은 보리숭어라고 불리는 그냥 숭어가 더 나아요. 여기도 값비싼 꽃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가 보이네요. 정말 붉은 꽃처럼 보이죠? 어려운 표준명보다 방언이 더 와닿네요. 그건 이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명은 가시배 새우지만 닭뼈슬을 닮았다 하여 붙은 닭새우란 별명이 입에 착 붙죠. 여기도 대게들은 역시나 다 러시아산입니다. 대포항보단 저렴하지만 그래도 갑각류는 비싸요. 이건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끼리 조개도 있네요. 이건 남쪽에서는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동해안 지역에서도 원래 코끼리 조개가 잡혔습니다. 코끼리 조개의 금어기 기준만 봐도 알 수 있죠. 원래 옛날엔 이쪽 지역에서도 나던 조개랍니다. 그래도 동해안에서 이걸 만나는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네요. 생각보다 생선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산지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산 잡어들이 다양합니다. 저는 비싼 생선들도 좋지만 이런 데선 이런 잡어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딱히 별로 제철도 타지 않고 계속 둘러봅니다. 설악항은 이런 가게들이 20여 개가 모여있는 작은 회센터예요. 그리고 횟감을 구입하면 이런 포장마차 같은 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옛스러운 감성이 조금은 남아있죠. 그래도 약간의 호객 행위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저 보고 가시라는 인사치레 정도라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하는 생선을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좋지만 얼마치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뭘 얼만큼 담을지를 살짝 흥정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윗동네 동명항과도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동명항의 경우엔 100% 전량 자연산만 취급을 해서 생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이용하기 참 괜찮은데요. 다만 호객행위가 좀 심한 걸로 악명이 높죠. 그러다 보니 좀 정신이 없어서 초보자들의 경우 흥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스템은 비슷하나 여기 설악항 쪽이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물량도 조금은 더 많고요. 또 한 군데 가볼 만한 회센터로는 청호하루 회센터가 있습니다. 여긴 초창기에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시장인데 외관과 달리 의외로 규모는 작지만 속초에서 드물게 가격 괜찮은 회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세 적당한 시장을 찾으신다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소개하자면 바가지도 호객도 전혀 없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마트 속초점입니다. 예전부터 속초 수산시장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독 많이 달리는 댓글이 바로 차라리 속초 이마트를 간다는 댓글이었는데요.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현지분들이 이마트 회를 추천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속초 지역의 물가가 높다는 반증인지라 다소 씁쓸한 기분도 들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추천을 받는 이마트 회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속초점의 회 코너는 1층 식품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놀라운 가격의 모듬회 안내입니다. 정말 6, 7인분이 7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역시 대기업의 파워입니다. 여기 모듬회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농어, 광어, 참돔, 연어의 구성입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쪽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게 사실이네요. 회는 회전율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새로 뜬 회가 나오면 이내 사람들이 와서 집어갑니다. 워낙 높은 수산물 시세를 생각해보니 사람들의 반응도 수긍이 갑니다. 포장해서 숙소에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이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양식도 상관없고 그냥 편하고 저렴하게 회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마트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 아무리 그래도 산지에선 산지 것을 먹자는 주의라 오늘은 이곳 설악항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뭘 먹을 거냐면요. 펄게 있다. 펄게. 이번엔 못 도망갑니다. 이거 사주기로 했네요. 다행히도 배가 부르니 한 마리면 충분하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 이제 구경은 다 했으니 먹을 걸 사러 갑니다. 형 요거 한 마리하고 잡어회나 조금 같이 자고에 먹을게. 뭐 먹고 싶어요? 자고에 햇띠기도 있고 놀래미도 있고. 회는 어차피 저밖에 안 먹어가지고 한 3만 원어치만 해도 돼요. 성어, 새치 뭐 좀 골고루 해가지고. 그래서 네. 요걸도 어쩌고 청어 한 마리, 청어 한 마리, 햇띠기 한 마리,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어줘? 예. 그리고 새치도 한 마리. 어차피 저 혼자 먹을 거라 3만원어치만 달랬더니 흔쾌히 응하시네요. 새꼬시 먹어요? 노란 가자미 있으면은. 네, 참가제니. 네. 또 뭘 줄까 하시길래 그만 달랬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 이거면 된다고? 네, 그렇게 주세요. 밥 먹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받아봐야 남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니저는 털개 한 마리. 전 조금만 먹을 거라 이렇게 달랬지만 여러분은 사양 말고 주는 대로 받으세요. 손질비나 차림비가 따로 없다는 것도 설악항의 장점입니다. 날이 좋으면 여기 천막을 여는데 바로 뒤가 항구라서 꽤나 분위기가 좋아요. 회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선 이 붉은기 도는 게 청어겠죠? 이건 회떼기라고 부르는 대구 회떼입니다. 육색이 탁한 이게 이면수어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미 새꽃이에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소한 활청어는 동해안에서 보이면 꼭 먹는 회 중 하나입니다. 얘는 고소하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식감 나요. 이면수어는 살에 수분이 많아 육질이 좀 물러요. 대신 작아도 의외로 지방이 많은 편이라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고요. 이면수는 물렁물렁해. 수분이 많아. 고소한 참가자미 새꼬시에는 무조건 된장이 최고죠. 이건 자기가 못 먹는 식감이야. 뼈 씹히는 건 뭔데? 대구회 때는 광어나 보거처럼 담백하면서 육질이 단단한 스타일입니다. 단단해 육질이 쫄깃쫄깃해. 광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막회는 뭐니뭐니 해도 잡히는 대로 몽땅 때려놓고 쌈 싸먹는 게 제일 맛있죠. 마늘, 고추, 된장까지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입이 터지도록 크게 한 쌈 싸먹으면
숙성에도 좋지만 이런 화로 막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사실 둘은 전혀 다른 장르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운탕도 주문했어요. 여기서 이건 꼭 먹어야 합니다. 이건 10,000원짜리인데요. 여기서 바로 끓여주는 게 아니라 회센터 내에 매운탕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하나 따로 있어요. 거기서 서더리를 잔뜩 넣고 푹 끓이기 때문에 육수가 아주 시원해요. 거기다가 고향의 맛도 아주 기깔나게 잘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우럭은 비추천한다고 했었죠. 요 못생긴 개구리 꺽정이도 그렇고 더 못생긴 삼색이도 그렇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대가리가 큰 생선들입니다. 대가리가 큰 건 회가 얼마 안 나오고 대신 탕이 맛있다는 얘긴데요. 여기선 어차피 잡은 생선으로 탕을 끓이지 않으니 굳이 수율 떨어지는 생선을 고를 필요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이 있으니 회는 그냥 양 많고 저렴한 생선을 골라서 푸짐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1,000원만 더 내면 수제비 추가도 돼요. 예전엔 손으로 즉석에서 뜯어주셨는데 이날은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생선구이를 서비스로 내어주십니다. 이쪽에서 잡히는 생선을 반건조해서 이렇게 구워주는데 종류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작은 이면수어를 같이 구워주셨어요. 바삭하게 구워놔서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3명이서 오면 회는 5만원어치 양 많은 걸로 골라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입구에서 튀김 10,000원어치 사와서 맥주 한잔 합니다. 그리고 생선구이에 매운탕, 수제비 추가하면 술 포함 10만원 정도에 실컷 먹더라고요. 털개찜입니다. 이건 매니저 거예요. 다행히 좀 작아도 살은 잘 차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암놈이었습니다. 알은 국산 털개에서만 맛볼 수 있죠. 러시아산 털개는 다 순놈만 유통되거든요. 고소하고 꾸덕한 게 맛이야 좋죠 뭐.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밤처럼 달고 달걀 노른자처럼 고소하고 싫어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식사를 마치고서 잠시 숙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속초에 숙박요금 바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은 숙소 추천이 가능하냐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숙소 한 곳 추천드려봅니다. 사실 여기 말고는 다른 숙소를 거의 이용하지를 않아서 시설을 따져봤을 때 모텔보다 훨씬 쾌적하고 크게 불편함도 못 느꼈거든요. 요 클래스 300이란 호텔입니다. 속초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첨언하자면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시설 깔끔하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서 숙박할 때 종종 이용합니다. 룸 컨디션은 이렇고요. 어딘가 푸근합니다. 2식구 이상 인원이 많을 때는 스위트룸을 이용하고요. 거실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놀기 좋거든요. 침실도 분리되어 있어서 인원이 여럿일 때 방을 2개 잡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건 겨울에 한치원과 놀러 갔을 때였네요. 제 채널 최연수 구독자 조카입니다. 그리고 여긴 호텔동과 콘도동이 함께 붙어 있는데 장을 봐서 취사할 계획이 있을 때는 콘도동을 예약해야 합니다. 참 내부 편의점은 24시가 아닌 게 마땅한 숙소를 못 정하셨다면 여긴 어떤지 추천드려 봅니다. 어쨌든 전 추천 달라셔서 소개해드렸어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저녁을 먹으려고 잠시 나왔는데 와 중앙시장은 여전하네요. 차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쪽은 최근에도 여러 번 들렀으니 오늘 구경은 생략하고 이날의 저녁 메뉴는 순댓국 아바이 순대타운에 왔습니다. 가려던 집이 일찍 문을 닫아서 맞은편 다른 집으로 왔네요. 사실 이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뜨끈한 게 땡겼습니다. 속초가 타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수산물, 회 쪽이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죠. 그런데 꼭 굳이 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왔으니 꼭 회를 먹어야지 하는 것만 아니면 이런 순대도 유명하고 낮에 먹은 함흥냉면도 유명하고 얼큰한 장칼국수도 좋죠. 쫀득한 감자옹심이도 맛있고 오징어 순대도 맛볼만 합니다. 정회가 땡기는데 좀 부담스럽다면 간단히 물회로 드실 수도 있겠고요. 또 밤에 한잔할 때 속초 포장마차가 유명하고 맛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높죠. 대신 잘 찾아보면 저렴하고 분위기 좋은 소주빵들도 아직 보일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큰 부담 없는 외식 메뉴들도 의외로 많답니다. 괜찮은 가격에 회 드실 만한 곳은 얼추 소개해드렸으니 다음엔 가성비 좋고 맛 괜찮았던 식당들을 모아서 소개해봐도 좋겠네요. 망했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져서 쫄딱 젖었습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꾸역꾸역 호떡 처먹으러 간 데다가 진짜로 맞았어요 저. 이틀 연속 왔네요 여기. 이제 사장님이 알아보실 판입니다. 그래도 맛은 있네요. 대헷. 역시 비오는 날은 호떡이죠. 오늘은 속초 설악항을 리뷰했습니다. 속초가 무서운 물가만 빼면 접근성 좋고 참 좋은 여행지인데 아쉬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괜찮은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모쪼록 속초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